안녕하세요, 레어벌스입니다. 이유시장 투어를 다니면서 그리고 제 온라인 강의 수강생 대표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은 온라인 사업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알아두셨으면 하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유시장 투어를 제가 다음 달 일정을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제 개인적인 스케줄로 못할 것 같아요. 동대문 도매 매장으로 제가 다시 당분간 또 들어가서 매장 일을 1년 정도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매장 말고 새 매장은 아직 구하지도 않았고 원래 동대문 시장은 시작 전에 막 구하곤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든 도매 역시 잘 팔 줄만 알면 되겠죠. 직원 쓰면서 뭐 레버리지들 하는데 기업과 장사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업 운영 시에는 당연히 자본금에 맞추어 앞에 비전을 보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를 활용하곤 하지만 1인 기업, 즉 장사를 할 때는 저는 철칙이 무조건 1년은 일손이 부족하지 않은 이상은 오픈 매장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근할 시에는 허드렛 일까지 제가 직접 다 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동대문 도매시장에 나가는 게 좀 쉬는 시간이에요. 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다 하면서 워낙 도매 장사를 좋아합니다. 이유시장 투어 7월 일정이 마지막이니 투어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공에 필요한 5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상품의 내 사업자로 판매하는 상품의 결을 갖추는 것. 두 번째, 사람을 모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세 번째, 판매 채널의 배분 및 확보. 그리고 네 번째, 공급처. 마지막 5번째,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운이 따라야 하죠. 조금 더 하나씩 깊고 짧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상품의 결을 갖춘다는 것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워낙 나이도 어리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적으로 발달된 능한 정말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 상품의 결을 갖추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가 관심이 가는 카테고리의 상품군,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상품군, 내가 환경적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카테고리의 상품군을 먼저 정해서 결을 갖추어 팔아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을 갖춘다. 사무용품 중 뭐 예를 들면 스탬플러면 스탬플러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스탬플러를 소싱하고 여기에 가위 하나 넣어볼까요? 여성 자파를 판매해 본다면 그 중에서도 뭐 스카프가 마음에 들어. 그럼 스카프면 스카프. 목도리도 하나 넣어볼까요? 잘 팔리는 상품은 없습니다 라고 항상 저는 말하곤 합니다. 온라인 특성상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을 다 팔 수 있는 것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온라인은 그냥 다 팔면 되는데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0몇 년 전에도 15년, 16년 전에도 한창 아마존 및 미국 해외 직구를 할 때 충분히 저도 많이 해봤던 방식입니다. 수요도가 큰 상품들은요, 경쟁자가 그만큼 많고 마진이 박하죠. 브랜딩을 한다 해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요도가 낮은 상품들이라고 그 수요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몇백 명, 몇십 명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슬리퍼가 수요도가 높고 많이 팔린다. 자외선 차단 마스크가 수요도가 높고 너무 많이 팔린다. 여자 팬티를 팔면 소모품이고 미친 듯이 팔린다. 팔아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팔려도 돈이 많이 되지 않거나 정말 장기로 가야 되는 장사이거나 광고를 넣고 얻어걸리기 식으로 몇 달 팔다가 판매량이 줄어들거나요. 때로는 아예 안 팔리는 경우도 수두룩하죠. 수요도가 너무 낮은 특수한 예를 들어 악기의 뭐 첼로라든지 거기에 작은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특정 기업에서만 생산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요도가 낮다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쓰이는 모든 상품은 어느 정도 몇만 몇십만 이상의 수요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유 없이 생산되는 상품은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판매를 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 안에서 상품군을 좁혀 판매를 시작해 나가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 소비자가 판단을 했을 때도 신뢰도 높은 전문적인 상점으로 보여지게 되며 브랜딩까지도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품으로 위탁 판매, 구매 대행만 끊임없이 해도 잠깐 수익이 나고 추후 몇 년 뒤에는 결국 사업의 상품군의 결을 다시 갖추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문적이고 마케팅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인 거죠. 도매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도매국에서 소싱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판매자가 여성 치마에 칫솔에 뭐 공업용 뭐 재봉틀에
다 가져다 두고 팔면 대반 소싱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뛰어다 파는구나. 재고는 가지고 있을까? 물건을 주문한다고 해도 빨리 그 재고가 품절이 되지 않을까?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거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왜 처음에는 결을 갖추고 점점 상품군을 확장하고 그 다음 카테고리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오히려 판매량의 타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몇 개를 갖고 와서 그 중에 몇 개가 나간다. 뭐 타율이라고 보통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나씩 막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여권 케이스를 하나를 팔아도 여권 케이스 5가지 종류를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도 좋습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사람을 모으는 것. 바로 외부 유인 마케팅인 거죠. 내 사업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이 맞지 않는다면 일단 마케팅이라는 것이 안 됩니다. 외부 유인 마케팅이 된다고 한들 돈을 써서 블로그 체험단만 해야 되고 내 생각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AI 광고에만 집착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건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의 구조가 절대 아닌 거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타겟을 정하는 건데요. 타겟이 명확해야만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타겟이 명확하려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군의 결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휴대폰 배터리를 팔고 뭐 식품을 잘 팔린다 해서 식품도 소싱해서 팔고 여성 속옷도 팔고 하다 보면 쿠팡, 로켓크로스 뭐 하나가 잘 나가서 리뷰 1000개를 내가 만든다 해도 내 주머니 속으로 막상 들어오는 돈은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을 거예요. 다른 상품을 소싱한다면 다시 0에서 또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무한 반복으로 되는 장사인 것 뿐입니다. 정말 리뷰수가 수천 개 이상 붙은 판매자의 상점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품의 결이 거의 다 맞을 것이고 여기저기 마케팅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품의 결을 갖추어야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카페에서도 같은 에너지와 시간 비용을 쓰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람을 모아 나갈 수가 있겠죠. 어떠한 채널이라도 고객을 모으는 채널이 있다면 추후 신상품이 나왔을 때 적어도 광고비 없이 프로모션이나 홍보만을 통해서 일정 수량을 판매하면서 판매 건수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조건 내 채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품 개당의 BIP 지정까지도 쉽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쉽게 말해서 수수료 세금 뭐 다 빼고 이해하시기 쉽도록 법인으로 매출의 빵을 키워가면서 뭐 대출을 자금을 끌어당기고 다시 매출의 빵을 키우고 그런 기업의 사업 구조가 아닌 이상은 예를 들면 3,000원짜리 가방을 10,000원에 판매한다면 이걸 100개를 사입했다면 30만 원이 들었을 텐데 10,000원에 30개를 팔아야 본전인 거고 31개부터 7,000원씩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장사죠. 하지만 내가 사람을 모으고 있다면 30개는 금방 판매를 일으킬 수 있으니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된다는 말을 제가 상품 개당 BP 지점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말씀드린 저를 용서하시고요. 이처럼 내가 사람을 모으는 채널이 자사몰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카페든 네이버 밴드이든 유튜브든 등등 처음에 물론 빈약하지만 점점 꾸준히 채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사는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로켓크로스는 사람 모으기에는 적절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일반 배송과 겸하면서 쿠팡 내에서도 내 상점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럼 쿠팡, 로켓크로스나 오레이즈 또는 토스마켓 폐쇄물들이나 도매 채널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이 내용에 또 이어서 바로 세 번째, 판매 채널의 분배 및 확보. 온라인 장사든 오프라인 장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재고의 부담이겠죠. 5,000원짜리 하나 팔아서 2,000원이 남는데 10개를 팔아서 2만 원을 겨우 벌었는데 재고가 4개가 남았으면요.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돈은 바로 빵원이겠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결을 갖추고 내 상점의 타겟을 명확히 잡아 사람을 모은다면 이 내용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재고를 털어내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마진이 매우 작던 원가를 되돌려 봤던 원가 아주 살짝 아래로라도 판매를 하면서 내 사업의 현금을 순환시켜주는 채널 또는 마진을 아주 적게 보더라도 내 메인 채널 이외에 판매 채널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서브 판매 채널이라는 것이 있다면 추후 내가 물건을 가져오는 공급처와 단가를 낮게 조정할 수 있는 협상도 가능하며 판매 수량이 이렇게 서브 판매 채널을 통해서 순환을 일으켜 준다면
재고 판매는 물론 여러 가지 신상품을 소싱하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메인 판매 채널과 서브 판매 채널. 이 서브 판매 채널이 오히려 수량치기가 좀 되는 쿠팡 로켓크로스라든지 오레이즈 등 폐쇄몰이 되면 좋겠죠. 도매국도 마찬가지겠고요. 올리면 판매됩니다. 1688 거 가져와서 최저 로아스 분석해서 광고 켜보세요. 이런 내용들보다는 지금 제가 드리는 내용이 실행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앞으로 더 유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사업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결을 맞추기, 어떠한 가상의 인물을 정해두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상품들을 넣어주는 것도 같은 결이겠고요. 또는 같은 상품군 연결되는 카테고리도 같은 결이겠고요. 그리고 사람 모으기, 그리고 판매 채널의 분배 및 확보, 내 사업체에 맞는 판매 채널의 선정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바로 공급처. 도매국이 될 수도 1688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판매자가 싸게 파는 쿠팡이나 오레이즈나 티딜 같은 데서 막 사와서 팔 수도 있겠고요. 집 앞에 슈퍼에서 사와서 또는 코스트코, 이케아 또는 아울렛에서 직접 사와서 팔 수도 있겠죠. 일본, 중국 등 해외에 나가서 사올 수도 있고 공장 거래를 할 수도 있겠고요. 결국 상품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장사. 이 장사의 본질은 얼마나 좋은 상품을 얼마나 싸게 가져오는가의 싸움이고 공급처가 즉 장사의 큰 경쟁력인 거죠. 그래서 이웃시장이라는 곳도 나가고 그 발판을 삼아서 무역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 후에 박람회 든 1688에서 공장을 찾아 거래를 해야 리스크가 적은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모두 다 초대박이 나기도 어렵습니다. 단 한 상품만 수면 위로 월등하게 올라가 준다면 다른 상품들 역시 판매량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더 다양한 판매 스킬들은 그때부터가 필요한 거겠고요. 우선은 수많은 상품들 중 내가 좋아하는 상품군을 정하고 사람을 모으고 판매 채널을 정하고 공급처를 더 넓게 알아보고 남들이 컴퓨터 앞에서만 있을 때 발품을 직접 팔아 움직이고 해야 상위로 올라간다는 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은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력이 없는데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는 건 정말 많은데 정말 볼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과연 그런 그 사람들이 뭘 못했을까요? 사업이나 인생도 스킬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는 뼈저리 느끼고 그리고 40년이 넘게 굴곡이 정말 심한 액수의 인생을 경험해 왔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드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노력과 연구는 미친 듯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호불호가 매우 강해서 호불호가 너무나 강해서 그 어느 누구한테도 강요하지도 권유드리지도 않지만 이 운을 찾은 제 개인적인 경험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좀 자극적일 수는 있지만 재미있게 내용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로켓크로스 강의의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로켓크로스 강의를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켓크로스와 수입 부분은 따로 제가 돈을 더 받고 강의를 하기가 좀 그래요. 온라인 사업이라는 거에 극히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제 강의에 현재 유튜브에 있는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몇 가지만 추가해서 넣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아직 수강 기간이 남은 대표님들은 제가 2주 안에 편집을 한번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드릴 거고요. 마지막 이웃시장 투어 및 컨설팅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운에 관한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